건이 큰 논란이 아닙니다. 지금 진짜 논란은 경기 광주 지역에 출마하겠다던 문학진 전 의원에게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불출마했다라는 보도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공천 잡음이 현재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이런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형님이 꼴찌였습니다. 안태준과 20%포인트 넘게 차이 난다. 안태준은 이 대표 특별보좌관 그리고 GH 간부 출신입니다. 정지상 실장과도 가깝고요. 본인의 찐명을 넣기 위해 이른바 문학진 전 의원을 20%포인트 넘게 차이 나는 꼴찌라며 컷오프 시키려 했다라고 문학진 전 의원 본인이 강하게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문학진 전 의원은 비선 개입을 주장하고도 나섰습니다. 근거가 된 후보 적합도 조사, 이 대표의 비선인 경기도팀에서 자행된 것 아니냐, 비선의 농간에 흔들리는 당이다 라며 강한 문제 제기를 냈습니다. 이 말은 심상치 않게 들리는데 공천 기준이 비선 조직이 실시한 자료에 의해서 공천이 된다면 이건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공천 과정에 비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강하게 반박합니다. 과민 반응, 저는 사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논란은 설전으로 흘러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원로들이 문학진 전 의원 공천 갈등과 관련된 우려 성명을 냈습니다. 권노갑 정대철 전 의원 등 민주당 원로는요.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다는 저 조사 없었다라고 당의 회신이 왔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저 조사는 당에서 실시한 정식 조사가 아니다라는 원로들의 문제 제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문학진 전 의원은 비선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아니냐라고 이른바 여론조사 장난을 언급한 상황이어서 경기도팀 등 비선 조직 개입의 소문이 파다하다라며 원로들도 민주당의 원로들도 이 대표에 관해서 비판의 성명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나이 들어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라며 이런 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며 원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 원로들 입장과 문학진 전 의원 주장에 따르면 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아니다. 그러면 이른바 경기도팀이라는 비선 조직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인 건지 이재명 대표는 어떤 여론조사를 근거로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 걸어서 형님이 꼴찌고 20%포인트 차이 나니까 컷오프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이건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아니 이제 그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문학진이라는 전 의원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에 민주당일 때 목소리도 많이 냈어요. 그리고 자기 개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인지도랄지 정치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체급이 좀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 특별 보좌관이고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태준이라는 사람은 제가 정치 평론 엄청 오래 하고 정치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 한자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지역구 사람들이 문학진하고 안태준이 있는데 안태준이 누군지를 알아요? 제가 볼 때 인지도 뭐 1, 2%도 안 나올 거예요. 유권자 사이에서는. 그런데 저 차이가 2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사는 할 수 있겠죠. 조사는 하는데 이제 조사의 방법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갤럽이랄지 그런 조사는 상당히 공정성을 기하하고 뭔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걸 저런 식으로 뭐 어디에서 조사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조사를 해놓고 20% 차이 난다. 그러니까 뭐 그만두시는 게 어떠냐. 이걸 누가 그걸 거기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따르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저도 뭐 선거 관여를 많이 해봤지만 자기 측근들을 당대표가 공천하기 위해서 그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가 어떤 기관이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보면 자기하고 친한 여론조사 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조작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럴 때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조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조작이 어떤 공천과 후보를 결정해서 행해진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 공정성 있는 기관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보여줘야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다? 그래서 자기가 여론조사에 적게 나온 사람 입장에서 확인을 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별로 지지 못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물러가면서 승복을 해야 하는데 그 당대표가 딱 전화해가지고 자기 직권을 20% 더 나왔다. 형님 이제 여기서 그만두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경선을 시켜가지고 경선까지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문학진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이긴다고 봐요. 근데 경선까지 가버리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 가기 전에 여기서 컷업을 시키고 스스로 자진 사퇴하게 하고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대표가 직접 전화 걸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혹 가운데 권노갑 전 의원 그리고 정대철 전 의원 이거 어떤 분들입니까? 민주당의 원로들인데 당의 입장을 확인해봤던 것 같아요. 원로들이 좀 취재를 해본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언급한 조사는 당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쯤 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본인이 언급했다는 그 여론조사가 뭐였는지를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뭐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의 주장을 원로들이 인용한 것이겠으나 그다음에 그 경기도 팀의 실체에 대해서 뭐 당이 됐든 공관위가 됐든 그 이재명 대표가 됐든 저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쯤 되고 보니까 과연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고 있는 그 시스템 공천은 어디 갔는지 묻고 싶고 이미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검증의 단계부터 이미 무력화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입장은 이해해요. 그 임혁백 공관위가 됐든 그 당내 모든 기구가 이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딜레마에 빠져서 참 공천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예컨대 아까 우리가 노웅래 의원 이야기를 했지만 노웅래 의원을 공천을 안 주기에는 바로 이재명 대표 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없고 그 이유 때문에 안 준다 그러면 노웅래 의원이 그거 승복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참 문제가 많구나 싶고요. 예.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뭐 올드보이들 불출마 종용하고 뭐 이런 일을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대표가 개입해도 이건 시스템 공천에서 보면 일탈이잖아요. 예. 저는 시스템 공천에 일탈을 해도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당 대표가 이번에 공천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우리 당 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그 정도의 일탈은 뭐 수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런 인적 쇄신이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이루어지면 그 정도의 일탈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혀 공정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껴지질 않기 때문에 그 밖에서 보는 저희들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저런 문제 제기가 나온다는 거는 저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공천 과정에서 엄청난 그 적색 신호등이 켜진 거 아니냐 말씀드립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문모 의원이 페북에 긴 글을 올렸죠.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경기도 팀에서 비선으로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식의 의혹 제기인데요. 그런 식의 공천을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식 라인 무시하고 비선 동원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사적 이익을 취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공천 의혹과 관련돼서 대장동 공천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에 혹은 당 지도부 측에 공식 해명이 나오면 또 충분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